안녕. 나는 공영이고 현재 에너지 스타트업 회사에서 금융, 사업 개발 이런 거 담당하고 있어. 지금까지 사업 개발도 하고 자산 운용도 하고 이런 금융에 관심이 많아서 대학원도 갔고 유학도 다녀왔고, 그리고 금융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많이 알겠지만 AICPA, CFA 이런 자격증도 공부하면서 회사 다니면서 이런 나의 경험 얘기해주고 싶어. 안녕, 나는 이영이고, 대기업에서 처음 커리어를 시작했고, 지금은 창업을 해서 현재 주류 수입사를 계속 운영하고 있고, 현재는 와이프랑 같이 디자인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어. 첫 회사에서 해외 민자 발전 사업을 하는 사업개발 부서에서 공영을 만났고, 회사 생활 6년 차 때 이대로 가면 사업이랑은 좀 거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 우리가 했던 일들이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서는 아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친구 5명이랑 같이 주류 수입사를 창업하게 됐고, 그 창업하고 나서 꽤 오랜 기간 동안 요식업 매장도 운영하고 관련된 스타트업으로 이직도 했었고, 계속 스타트업에서 이직을 하다가 최근에 완전 독립하게 되었어. 그럼 이번에는 왜 우리가 유튜브를 하게 됐는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 나부터. 왜 우리 유튜브 하게 됐는지. 내가 현재 회사가 8번째고 지금 또 진행 중이긴 한데 9번째 회사를 이직할 예정이야. 근데 내가 다녔던 회사들이 금융권도 있고 대기업, 공기업, 그리고 지금 현재 스타트업까지 여러 회사에 8번, 지금 9번째 회사까지 이제 이직을 하게 되면서 내가 겪은 시행착오들이 있어. 이직을 할 때 노하우 같은 것도 있지만 내가 겪었던 이런 시행착오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내가 겪었던 걸 겪지 않게 해주고 싶어. 나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그냥 하고 싶었어. 이게 어쨌든 내가 가장 많은 미디어를 소비하는 게 유튜브고, 나는 이 공중파 TV 자체도 거의 아예 안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뭔가 이게 언젠가는 확실한 흐름이 되어 버렸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아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고, 뭘 해볼까 하다가 사람들이 항상 되게 나한테 흥미를 가졌던 게 첫 직장에서 했었던 해외 민자 발전 사업을 했던 것도 굉장히 흥미를 가졌고, 대기업을 다니다가 나와서 창업한 스토리라든지 요식업 매장을 운영했다든지 그거로 이제 스타트업을 다녔다든지 이런 좀 나의 스토리 자체를 좀 사람들이 흥미롭게 생각하다 보니, 또 공영도 흥미로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런 유튜브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해서 시작하게 됐어. 이번 영상에서는 공영이랑 이영이 다닌 10군데 회사의 연봉과 어떤 복지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무슨 일들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지금 현재 8번째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8개 중에서 2개 회사는 이제 1년 미만이라서 내가 연봉 얘기하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빼고 6개 회사 연봉만 얘기할게. 첫 번째는 신입으로 저축은행에 들어갔는데, 그때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7, 2008 이때쯤이었는데 신입으로 그때 계약 연봉이 2,800, 성과급으로는 한 1,000만 원. 그래서 토탈에서 한 신입이 한 3,800 정도 받았었어. 그때 당시엔 되게 높은 편이었어. 지금 3,800원 적은데 그때 당시에는 일반 시중은행들 빼고는 제일 높은 편이었어. 게다가 또 성과급이 신입한테도 1,000만 원을 주는 회사는 그때는 많지는 않았거든. 그래서 근데 대신 저축은행, 여기 저축은행이 이름을 얘기 안 했네. SBI 저축은행. 그때도 한 3-4번째로 큰 저축은행이었는데 지금은 아마 제일 큰 저축은행이라고 알고 있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되게 많이 주는, 저축은행들 중에서는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제일 많이 준다고는 들었고, 지금도 그러진 않을까. 그냥 이건 옛날 기준이니까 계약 연봉 2,800에 성과급 1,000. 근데 복지 같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 그리고 그때 그 직원들도 복지를 원하지 않았어. 그냥 성과급 많이 주고 연봉 많이 주고, 항상 그렇게 회사 크면은 돈 더 많이 줄게 이런 걸 원했지, 이런 복지를 만들어 주세요 이런 직원들의 불만도 없었어. 그냥 돈 많이 주니까 다들 만족하면서 다녔던 것 같아. 그때 당시에 그때 첫 직장이 이제 SBI 저축은행을 이 정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형을 만난 포스코 에너지, 지금은 포스코 인터. 나는 그때 대리 1년 차로 2011년부터 2016년을 다녔는데, 그때 당시에 이게 중간에 형이 석사를 해서 맞아, 대리를 맞아. 자격증 된 거지? 맞아. 그때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풀타임으로 금융 석사를 했는데, 그 석사하고 와서 포스코 에너지에 대리 1년 차로 입사했을 때 나는 이게 마지막 연봉만 기억해. 2016년 퇴사할 때. 근데 내가 실수령액, 은행에 그 입금된 실수령액을 이렇게 봤더니 요 정도라고. 이거를 그 역산해보면, 유추해보면 너가 이제 띄워줘. 이거 내가 자료화면 띄워놓을게.
해보면 그때 기본급이 한 대충 5천이었고 성과급이 한 7, 800 정도 받아서 한 거의 6천 정도, 대리 말년차 기준으로 6천 가까이 받았던 것 같아. 성과 기본급은 대략 5천, 성과급은 한 800에서 많으면 1000. 지금 포스코 인터 기준으로 기본 성과급이 나오는 기준이 지금도 아마 똑같겠지만 영업이익이 1원이라도 나면 무조건 성과급을 지급하게 돼 있어. 그래서 내가 다녔던 5년 동안은 무조건 나왔지. 최소 300에서 많이 나올 때 600%까지 나왔었지. 그리고 아까 너가 잠깐 얘기했지만 보통 중소기업이나 뭐 중견기업은 그 연봉 인상이 물가상승률을 따라잡게 매년 올려주지 않지만 우리가 다녔던 이 포스코 인턴은 물가상승률 이상 항상 올려주려고 했었고 실제로 그렇게 인상이 됐어. 그래서 항상 물가 상승률 플러스 고가 이렇게 해서 또 있어. 또 두 개를 다 받는. 노조 협상 뭐 타결분에서 받아주고. 또 해서 매년 한 진짜 최소 5에서 많이 오를 때는 막 8%. 7%, 8%. 최근에 내가 작년에 만났거든. 만나서 얘기해봤더니 연봉이 엄청 많이 올랐어. 근데 역산해보면 매년 한 5%, 6%씩만 이게 계속 올렸다고 치면 진짜로 그 연봉이더라고. 얘기하지 마. 화가 날 것 같아. 신입이 한 7천이 넘어. 신입이 7천이 넘어. 포스코 지금 연봉이. 계약 연봉은 아니고 성과급까지 포함하면 신입이 요즘 그치? 포스코는 7천이 넘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지. 내가 퇴사할 때 7천 대는 차장 연봉이었는데 맞아. 불과 7, 8년 사이에 신입 연봉이 7천대가 됐다는 근데 게. 물가가 많이 올랐지. 그치. 집값도 올랐고. 그러니까 이게 대기업의 장점이더라고. 맞아. 보통 다른 중소기업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금융권도 그렇게 안 올려줘. 성과가 있어야지 올려주지. 뭐 물가상승률 대기업이 이렇게 올려주는데요? 죽지 그냥. 안정적이라는 말이 회사가 망한다 안 망한다 플러스 이런 급여가 진짜 실수령의 기준으로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물가상승률 계속. 그게 그래서 사람들이 감옥이라고. 근데 난 다닐 땐 몰랐어. 이게 내가 밖에 나와서 다른 회사 다녀봤더니 그게 엄청난 장점이다. 그지. 포스코 인터 다음에 대체 투자 자산운용 직무로 공제회에서 3년 정도 일을 했어. 공제회라는 거를 아마 보시는 분들이 모를 수 있어서 맞아. 그냥 좀 매우 간략하게 그냥 예를 드는 게 나는 좀 좋을 것 같은데 꼭 형이 다녔던 회사가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공제회가 어떤 곳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회원들한테서 돈을 받아서 운용을 해서 수익을 돌려주는. 예를 들면 모두가 아는 이런 연기금 공제회 이런 걸 기관 투자자라고 하는데 모두가 아는 연기금 기관 투자자가 하나 있어. 모두가 아는, 전 국민이 아는 국민연금. 이것처럼 국민연금의 회원은 전 국민이야.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교직원 공제회 뭐 들어봤을 거야. 주변에 선생님 있으면 교직원 공제회 회원은 선생님들이고 군인 공제회 회원은 군인들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다녔던 공제회도 그런 식으로 회원들이 특정 회원들이 있고 그 회원들한테 돈을 받아서 운용을 해서 수익을 나눠주는. 하여튼 공제회는 이런 업무를 하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 인프라 담당으로 들어갔는데 인프라 담당으로 들어갔지만 실제로 내가 다녔던 공제가 좀 작아가지고 뭐 부동산도 하고 기업 투자도 하고 인프라도 하고 여러 가지 다 있어. 그리고 공제가 그렇게 연봉이 엄청 짜지도 않고 높지도 않고 그냥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한 중간 정도? 그 정도 수준이었어. 내가 다녔던 때는 2016년 말에 내가 대리로 들어갔는데 그때 계약 연봉은 한 6,500 정도였고 성과급으로 연말에 이제 한 번 나왔는데 그게 한 1,500. 그래서 한 대략 8,000 정도. 8천. 대리라고 하면은 대리 8,000 그때 당시 이거는 지금 기준이 아니니까 2016년 그때가 17년 16년 17년 그때 기준으로 대리 8,000이면 그게 높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엔 높았어. 근데 이 공제회의 특징이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공공기관 상위 기관이 공공기관이라서 아까 우리가 다녔던 포스코처럼 매년 연봉 인상이 안 돼. 그래서 그때 당시엔 높았지만 아마 지금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닐 거다라는 게 이제 내 추측이야. 모르지. 그치 뭐 모르지. 어쨌든 그때 당시 16년, 17년, 뭐 18년 요때 기준으로 대리가 한 8,000. 근데 뭐 좀 덧붙이자면 그때 내가 다녔을 때 이제 대리가 8,000이었지만 신입은 한 4,000 정도였어. 그러니까 이게 신입에서 한 3년, 4년 일하면 대리가 되는데 갑자기 이제 많이 거의 올랐어. 2배로 뛰는 거야. 그래서 여기 다니는 애들은 3년 안에 나가던가 아니면 4년 다니고. 대리 딱 다는 순간 못 나가더라고. 연봉이 이제 확 뛰니까 어디 가서 그런 연봉을 받기 힘드니까 3년 대리기 살기 전에 퇴사하던가 아니면 계속 다니던가 이런 형식이었지. 공제회 다음은 이제 다시 대기업으로 포스코처럼 사업 개발하러 대기업으로 다시 돌아갔어. 어느 회사였냐면 이원이라는 LS 계열사 중에 한 곳이었어. 이원에 입사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차장 1년 차로 입사했는데 계약 연봉이 6,500.
낮지. 근데 이 회사가 성과급이 한 900에서 1000%씩 매년 나오고 있는 회사였는데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봐서 뭐 1000 몇백 프로가 또 나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성과급으로 한 1년에 한 3000 정도를 받았어. 그래서 기본급이랑 성과급 이것저것 하면 대략 1억 정도 됐었어. 이게 2019년 기준이야. 지금은 또 올랐겠지. 그래서 기본급은 그때 당시에 6,500, 성과급은 대략 뭐 3,000 정도. 그래서 또 뭐 복지 카드랑 이것저것 하면 대략 뭐 1억 언저리를 1억 정도, 1억 좀 넘게 받았던 것 같아. 복지가 여기가 포스코에 비교했을 때는 되게 많더라고. 뭐 1년에 한 번씩 숙박비, 국내 해외 호텔 아무 데나 상관없이 100만 원씩 쓰면 돌려줬어. 실비 정산해줬어. 숙박비 100만 원, 복지 카드로 20만 원, 상품권으로 40만 원, 체력 단련비라고 뭐 헬스 이런 거 끊으면 1년에 120만 원, 또 여름 휴가비라고 여름에 50만 원을 주고 뭐 되게 많아. 복지가 여기는 진짜 대기업이 이런 복지가 많구나, 대기업이 이런 곳이구나를 되게 느끼게 해주는 그런 회사였어. 저거를 다 잘 썼어? 난 다 썼어. 나는 저기 이 중에서 복지 중에서 자기 개발비는 아니고 어학 지원이라는 복지가 있었어. 어학 지원. 진짜 딱 어학이야. 어학만 써야 돼. 좀 많이 288만 하잖아. 원. 나는 저거 와 되게 좋다. 왜냐면 나 그 유학 가기 전이었거든. 음. 그래서 막 IELTS 학원 등록하면서 이거 쓰면 되게 좋다 했는데 아무도 안 쓰는 거야. 그래서 이거 이렇게 좋은 혜택이 있는데 왜 안 쓰냐 그랬더니 언제 그거 학원 다니냐고. 포스코에도 있었다. 맞죠? 아니야. 그거는 그거야. 전화용. 그래 전화. 근데 저거는 아무 학원이나 내가 하고 싶어 뭐 일본어도 되고 뭐 다 돼. 스페인어도 그냥 저거 난 되게 잘 썼어. 여기에는 그 주택 구입할 때는 7천만 원 대출 1%로, 그리고 확실히 높네. 포스코 때는 확실히 저 정도가 아니었던 거 2, 3천이었어. 2, 3천. 근데 여기 이원은 주택 구입할 때는 1% 금리로 대출해주고, 그리고 생활안정 자금이라고 그냥 이유 없이 신청하면 2천만 원까지 1% 금리 대출을 해줬지. 이원 다음에 이제 영국 유학 갔다 와서 IBK 자산운용에 입사를 했지. 이때 차장 4년 차로 입사했어. IBK 자산운용에서는 자산운용사니까 일반적인 이제 사람들이 이제 펀드 매니저라고 얘기를 하지. 그런 펀드 매니저로 일을 했어. 요거에 대해서도 자세한 업무는 얘기하면 되게 길어. 나중에 좀 따로 찍을게. 어쨌든 자산운용사에 차장 4년차로 입사했고, 뭐 국내 인프라 기업 투자 뭐 이런 거 펀드 설정하고 LP들한테 자금 받고 투자하고 이런 타당성 분석하고 이런 일을 했고, 기본급으로는 9,700 받았고, 성과급은 인사팀에서 얘기를 하기를 대략 20%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듣고 입사를 했는데 실제로는 비슷하게 나왔어. 20%. 약간 못 미치게 나오긴 했는데 그 정도 나왔던 것 같아. 보통의 자산운용사랑 다른 점이 있어. 보통의 자산운용사는 그 성과를 낸 부서는 그 금액은 성과를 낸 부서한테만 할당을 해줘. 원래 금융권이 다 그래. 증권사도 운용사도. 근데 여기 IBK 자산운용은 이 공기업 산하의 운용사라서 그렇게 하지 않아. 일반 대기업처럼 나눠줘. 공산주의. 맞아. 공산주의. 주식에서 손실 나고 채권이 돈 벌고 뭐 대체가 손실 나고 해도 그 채권에서 번 거를 다 같이 나누지. 일반 대기업 성과급이랑 똑같아. 회사가 이익이 나면 그냥 모두한테 주는 거지. 이렇게 대략 기본급 차장 4년차 기준으로는 9,700 플러스 성과급 20%. 그리고 뭐 복지는 없어. 역시 복지가 금융권은 대부분 복지 없어. 그냥 돈으로 보상해준다. 성과급 나면 성과 난 부서한테 많이 배분하는 이게 복지. 그런데 IBK 자산운용은 그래도 공기업 모 회사가 이제 IBK 기업은행이라서 조금 있는 것 같아. 그때 내가 받았던 그 복지는 뭐였냐면 복지 카드 210만 원, 뭐 설, 추석, 근로자의 날 해서 뭐 각각 20만 원씩 상품권 주고, 뭐 생일에 10만 원 주고, 이 정도. 그 다음에는 현재 회사인 에너지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했어. 근데 언제 입사한 거야 여기? 딱 1년 됐어. 딱 1년. 딱 1년 전에 에너지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했고, 여기서 하는 일은 뭐 포스코랑 이원이랑 했던 일이랑 똑같아. 거의 사업 개발 하고, 거기서 이제 나는 뭐 주로 금융, 파이낸싱, 프로젝트 파이낸싱 담당을 하고, 여기는 연봉이 기본급이 1억 2천. 성과급은 성과가 나면 준다고 했는데 사실 스타트업이 항상 적자니까 성과급은 기대하지 않고, 어쨌든 기본급은 뭐 1억 2천. 복지는 대기업에 비하면 진짜 완전 거의 없다. 하나 몇 가지 복지 있는 게 피트니스, 회사 근처 피트니스 이용하게 해주는 거랑 소카 할인해 주는 거, 뭐 그리고 그냥 회사 안에 그 탕비실, 뭐 과자, 음료 이런 게 내가 다녔던 그
그 어떤 회사보다도 되게 잘 갖춰져 있어. 그래서 아침이나 뭐 점심 사실 안 먹고 오시는 분들은 뭐 이런 걸로 그냥 식사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뭐 이런 음료, 다과 이런 건 되게 잘 갖춰져 있어. 그걸 또 뭐 복지라고 하면 복지라고 할 수는 있지. 하여튼 대기업에 비해서는 복지는 뭐 거의 없고 자유로운 분위기, 내가 다녔을 때는 그 정도지. 그건 복지가 아니지. 어쨌든 기본급. 그냥 끝내도 돼. 알았어. 그래. 이게 뭔가 결국에 막 잘못 비춰주면 대기업에서 제일 좋고 맞아. 뭐 연봉이 제일 많이 오르고 뭐 그런 취지로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여기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서 받았던 연봉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사람들이 가장 흥미로워하는 거다 보니까 공개한 내용이고 실제로 우리가 근무했던 시절에 받았던 실수령액들이나 또는 그때 계약했던 계약 연봉이기 때문에 지금이랑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몇몇 회사는 좀 오래돼서 이게 그냥 기억에 의존해서 숫자를 추산해서 만들어낸 숫자랑 조금은 다 다를 수도 있고 좀 시대가 또 좀 많이 옛날이라 많이 다를 것 같긴 해. 지금까지 공영의 연봉 공개 에피소드를 찍었고 다음 편에는 이영의 연봉 공개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